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는지 아실까요? 오늘은 제가 바닥 중에 바닥, 나락에 떨어졌던 그 충격적인 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늦은 밤, 차가운 도시의 뒷골목. 저는 거기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천연 화장품의 여왕이라 불렸고 K뷰티를 이끄는 퓨어블룸의 공동 대표였죠. 재벌 3세였던 전 남편 강민재의 아내였고요. 제 코트를 보세요. 찢겨진 명품 샤넬 코트, 한쪽 하이힐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손에는 텅 빈 소주병 하나가 전부였어요. 1년 전에 저는 온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요. 초라함 그 자체였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강민재, 그 인간이요. 저와 함께 세웠던 퓨어블룸을 교묘한 서류 조작과 법적 허점을 이용해 완전히 강탈했어요. 심지어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씌워서 저를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짓밟고 제 꿈을 파산 직전으로 내몰았죠. 아직도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해요. 무능한 너에게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 이젠 아무것도 없어. 그 조롱은 제 영혼을 찢어놨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분해서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텅 빈 소주병처럼 제 마음속도 텅 비어버렸죠. 희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그날 밤 제가 느낀 건 강민재에 대한 타오르는 증오심뿐이었어요. 저는 찢겨진 코트를 끌어안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텅 비었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다음 장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절망의 끝에서 저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반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비참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까만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스르륵 멈춰 섰어요. 거기서 내린 분은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우아한 복장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분은 저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어떤 감정도 없이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강남중앙법률사무소의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술에 취해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볼 때 그녀는 마치 시한폭탄을 전하듯 명함을 건네며 충격적인 소식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김지연 씨의 어머니 장은숙 여사께서 일주일 전 별세하셨습니다. 엄마의 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제가 강민재를 택하면서 인연을 끊고 외면했던 유일한 분이셨죠.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되다니.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그런데 정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유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5천억 원대 자산, 수백 평 저택, 최고급 승용차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저에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엄마가 남기신 가장 아픈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내 모든 것을 잃을 거야.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널 보니 엄마가 너무나 가슴 아프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고 저는 그 지혜를 오만하게 외면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엄마의 슬픔, 제 자신의 파멸, 그리고 거대한 유산의 충격이 뒤섞여 저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막대한 유산 속에 숨겨진 엄마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 오열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어요. 여전히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어젯밤의 절망은 사라지고 어머니의 유산과 그 메시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죠. 변호사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김지연 대표님, 장은숙 여사님은 단순히 돈을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마지막 방패를 남기신 겁니다. 이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엄마가 이미 오래전부터 강민재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비로소 이 유산이 의미를 갖도록 특별한 조건을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돈을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과 삶의 가치를 제 손으로 되찾기를 바라셨던 거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엄마를 외면하고 등졌을 때도 엄마는 딸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탈출구를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유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엄마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고 딸의 성장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썼던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깨달음과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유산의 특별한 조건은 장은숙 여사님이 김지연 대표님에게 던지는 마지막 미션입니다. 정 변호사님이 서류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미션이 뭘까요?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운명의 조건이요. 다음 장에서 드디어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밝혀지는 유산 상속의 운명의 조건입니다. 저도 이걸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죠. 정 변호사님은 테이블 위에 빛바랜 퓨어블룸의 로고가 찍힌 파산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로고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꿈,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이름. 유산 상속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이겁니다. 정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민재에게 빼앗겨 현재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거나 이미 가치가 폭락한 채 헐값에 매각될 위기에 처한 퓨어블룸을 다시 인수하고 김지연 대표님의 힘으로 재건하여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어머니가 당신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5천억 원을 받는 조건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의 손에 넘어간 회사를 되찾으라는 것이라니. 저는 당연히 복수나 법적 조치일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복수심이 아닌 재건이라는 위대한 미션을 던져주셨습니다. 강민재에게 당한 치욕을 갚는 가장 확실한 복수는 그가 망가뜨린 제 꿈을 제 손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퓨어블룸의 로고를 만졌습니다. 강민재의 손을 거치면서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회사의 파산 서류. 압도적인 부담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제 안에서 폭발했어요. 잊고 지냈던 천연 화장품을 향한 집념, 강민재에게 짓밟혔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퓨어블룸 재건이라는 새로운 목표 앞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셨군요. 제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빛에 강한 결의가 가득 찼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파산 보고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이막 복수를 넘어 꿈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며칠 만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저택의 서재는 유산관리실이 아닌 퓨어블룸 재건 작전본부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참했던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단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으로 무장한 예전의 처년. 화장품의 여왕 그 이상의 카리스마를 뿜어냈죠. 새벽 4시에도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긴 방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파헤쳤어요. 강민재 관련 법률 분석 자료, 은밀한 투자 네트워크 정보, 심지어 강민재가 무시했던 새로운 기술 특허 목록까지. 이 유산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강민재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마치 전쟁 지휘관처럼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파산 직전에 퓨어블룸을 재인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빼앗긴 기술 특허를 되찾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어요. 동시에 저는 옛 퓨어블룸의 핵심 기술진들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강민재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복수가 아닌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천연 화장품을 만들자는 순수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눈빛과 다시 타오르는 열정은 옛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퓨어블룸 재건 프로젝트는 그렇게 소수 정예의 믿음직한 팀으로 은밀하게 구축되어 갔습니다. 밤늦게 저는 서재 옆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예전보다 더 깊고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복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저를 움직이는 연료일 뿐, 제 목표는 강민재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저의 정체성과 엄마의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CEO 글로우업에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강민재를 만납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드디어 D-데이입니다. 강민재가 무능하게 방치하여 폐허 직전으로 몰린 퓨어블룸 본사. 건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저는 정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 앞에 인수 서류에 사인을 하기 위해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퓨어블룸의 가치가 이미 바닥을 쳤고 이 회사를 인수할 미친 사람은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다른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방심하고 있었죠. 이 방심이 바로 엄마와 제가 짠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계획된 투자 전략과 엄마가 남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강민재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퓨어블룸의 인수권을 따냈습니다. 법정에서 이 소식을 접한 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분노했지만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깔끔하게 완료된 후였어요. 그 인간의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는 복잡한 희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꿈, 저의 삶을 되찾은 승리였습니다. 최종 사인을 마친 저는 곧바로 텅 빈 퓨어블룸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로비, 거미줄이 쳐진 연구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폐허가 동시에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잠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폐허는 저를 주저앉히는 곳이 아니라 제가 다시 세워야 할 제 건의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미리 연락했던 옛 핵심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연구팀장님, 그리고 복잡한 미소를 짓는 마케팅 책임자. 저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 돌아왔어요. 퓨어블룸의 부활을 알립시다.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제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재인수가 아닌 퓨어블룸의 새로운 서막이었습니다. 저의 통쾌한 역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퓨어블룸은 저의 리더십 아래 미친 듯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민재가 망가뜨렸던 일회성 마케팅을 전부 폐기하고 엄마의 철학을 담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착한 코스메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천연 원료 재배를 위한 공정 무역 도입, 환경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등 윤리 경영을 철저히 실천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외면했던 퓨어블룸이 하루아침에 가치 소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국내 시장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점유율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강민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제 팀원들을 협박하는 등 온갖 비열한 술수를 부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민재의 악행을 언론의 정면으로 공개하며 오히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어요. 그의 비열한 술수를 전략적으로 역이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제 카리스마와 냉철한 전략적 지혜는 퓨어블룸을 국내 시장을 넘어 뉴욕, 파리, 도쿄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신제품 론칭쇼 무대 중앙에서 제가 당당하게 퓨어블룸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강민재는 분노와 함께 몰락해 갔습니다. 그가 버렸던 회사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란 이런 거 아닌가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저의 통쾌한 복수극에 소름이 돋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제8장 진정한 승리, 하늘을 올려다보다 8막 새로운 시작. 여러분, 드디어 퓨어블룸은 글로벌 뷰티 기업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김지연 CEO로 불리며 단순히 성공한 여성이 아닌 아픔을 타인의 희망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 집무실 통유리 창문 밖으로는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어요. 제 손에는 퓨어블룸의 신제품 테스트 샘플이 들려 있습니다. 이 작은 제품 하나하나에 저의 지난날의 고통과 성찰,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복수심이 아닌 엄마의 믿음과 잃어버린 꿈을 되찾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저는 조용히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 이젠 정말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평화롭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고 제 얼굴에는 강렬한 희망과 행복이 담긴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퓨어블룸의 재건은 저에게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완성시킨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역전 드라마 나락에서 재건으로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절망에 있든 여러분만의 퓨어블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성공 비결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안녕.